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 구조를 이제 했는데, 딕셔너리 타입은 이와 같이 중괄호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떤 키 값을 정의한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컨텐츠, 어떤 페어로서 키 값을 정의하고 키 값이 뭐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제 컴마로서 또 다른 키값, 브랜드는 포드, 그리고 컴마로서 그 다음 키값, 모델은 머스탕, 그리고 이어는 1964년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성과 그 속성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을 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시하고자 하는 속성에 대한 명시값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키를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매칭하는 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겠고, 물론 그것은 이제 오더하고 바꿀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복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키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복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은 그 자동차에 대한 주요한 속성에 해당되는 키 값을 정의할 때 우리가 중복적으로 정의할 수는 이제 없을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this dictionary라고 하는 것은 중괄호로 시작이 되고, 거기에 키값, 브랜드는 포드, 모델은 머스탕, 이어는 1964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장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팩토리는 알라바마 공장,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체인지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중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와 같이 이어를 하고 1964년도, 이어를 하고 2024년도 이와 같이 하면은 이것은 에러가 나오겠죠. 중복된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에러가 아니라 맨 마지막 정의된 걸로 업데이트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중복적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맨 마지막에 정의된 걸로 업데이트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딕셔너리 이제가 있고, 중복을 했을 때는 맨 마지막 걸로 우리가 이제 되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랭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랭스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리스트나 터플과 마찬가지로 셋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길이, 전체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딕셔너리하고 브랜드 코드하고 일렉트릭은 폴스, 이어는 1964년도, 칼라는 이 중에서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랭스를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의 길이가 몇 개냐. 이것은 키 값이 브랜드하고 일렉트릭하고 이어하고 컬러가 있기 때문에 4개의 세트로 우리가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타입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건데, 클래스로서 여러 가지 딕셔너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어레이 변수로서는 리스트, 리스트는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터플, 그다음에 이제 항아리에 넣어 있는 어떤 집합체로서 세트,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세트와 유사하긴 하지만 중괄호로 시작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키 값과 그것에 매칭되는 밸류가 이렇게 혹은 콘텐츠가 매칭이 되는 딕셔너리 이런 타입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더 컴퓨팅에 표현한 효율적인 넘파이, 엔디어리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그 딕셔너리로 정의된 것을 액세스할 때는 이와 같이 키값으로서 키 값을 치면 그에 대한 밸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델을 치면 여기서 이제 머스탱이 나오겠죠. 혹은 이제 get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그래서 x 이거로 this dictionary하고 get하고 해당 키 값을 치면은 x 변수에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저장된 이 변수에서 모델에 해당되는 그 값을 머스탱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x에 저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카하고 브랜드는 포드, 모델, 이어 각각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엑스프로 카하고 키스를 하면은 우리가 이 x에 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키를 이와 같이 가지고 와서 프린트 x를 하면은 뭡니까? 거기에 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키값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모델, 이어죠. 그리고 키값에 해당되는 밸류가 있는데 이 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어떤 키값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할 때 키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겠죠. 프린트 그리고 물론 이제 딕셔너리 변수를 선언하고 대괄호로서 우리가 키값을 이와 같이 더블 코테이션으로 쓸 경우에 그거에 해당되는 이 키값에 해당되는 컬러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 추가할 때 이와 같이 카하고 화이트를 추가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프린트 X 하면은 카에다가 브랜드, 모델, 이어에다가 이 컬러가 추가가 된 화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딕셔너리 값이 추가가 돼서 변경된 우리가 것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value라고 하는 것은 딕셔너리 안에 있는 우리가 모든 값들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키는 키 값을 가져오는 거에 비해서 value는 키 값에 매칭되는 밸류 값을 모두 가져오는 거라서 여기서는 포드나 머스탕이나 1963년도 같이 X 변수에 우리가 이와 같이 딕셔너리 밸류 포드 머스탕 1964년도 우리가 키값에 해당되는 밸류 값만을 가지고 전부 다 가져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것은 딕셔너리에서부터 우리가 딕셔너리 밸류에 해당되는 포드나 머스탱이나 1964년도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여기서 인덱싱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싱이 안 되네요. 딕셔너리 타입으로서. 어쨌든 해당 딕셔너리 밸류에서 포드, 머스탕 1964년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바꾸고자 할 때 역시 해당되는 뭡니까 키값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키값을 치고 우리가 이 딕셔너리로 정의된 카라고 하는 것의 연도를 바꾸고자 할 때 우리가 대괄호로서 이어를 쓰고 2020으로 바꾸면 1964년도가 아닌 2020으로 이제 바꿔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이와 같이 새로 추가할 때 우리가 중복되지 않는 항이 있으면 추가가 되는 거고 중복되는 거가 있으면 그것으로 바뀌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이템은 뭡니까? 그 모든 그 딕셔너리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우리가 리스트를 해주네요. 그래서 브랜드는 포드고 모델은 머스탕이고 이어는 1964년이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아이템화이즈해서 전부 우리가 표현해 줄 때 쓴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물론 이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컬러를 뭐 추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 디스 딕셔너리에 모델이라고 하는 키가 있느냐를 우리가 입형으로 체크할 수가 있네요. 디스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개의 키값을 갖는 그 딕셔너리 타입인데 그 중에 모델이라고 하는 키가 있느냐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프린트하라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 값을 뭐 이어를 바꾸고자 할 때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뭐 직접 그 이와 같이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딕셔너리에 키값을 쓰고 그 값을 바꿔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업데이트를 쓰고 이어라고 하는 키값을 2020으로 바꿔라 뭐 이와 같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뭐 쓸 수가 있네요. 그리고 뭐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하는 것은 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새로운 키값을 넣고 내용을 그냥 치면은 같이 새로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업데이트에서 컬러 레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컬러라는 게 없을 경우에는 뭐 이와 같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써서 키값을 컬러로 했을 때 컬러라고 하는 키값이 없기 때문에 레드가 결국은 추가되는 형태로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리무브는 보통 이제 팝 메소드를 뭐 리스트나 이런 거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팝 메소드를 쓸 경우에 뭡니까? 해당 지우고자 하는 키값을 명시를 해서 우리가 팝 메소드를 쓰면은 해당 그 키값에 대한 내용들이 지워짐으로써 브랜드와 이어만 남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을 바꾸고자 할 때 팝 아이템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키값에 해당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 물론 여러분이 직접 뭐 이제 명시를 해서 지울 수도 있겠죠. 명시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팝이라고 하는 지우는 이런 메소드를 써서 지울 수도 있지만 마지막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모든 함수와 마찬가지로 딜리트라고 하는 것을 써서 해당 키값을 완전히 지울 수도 있다. 뭐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딜리트 우리가 딕셔너리에 키값을 치면은 해당되는 키값과 밸류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삭제가 된다. 만약에 딜리트를 썼는데 딜리트의 그 딕셔너리 전체를 우리가 다 지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해당 시스템을. 그리고 클리어를 써서 전부 다 비울 수 있는 거. 우리가 딜리트를 써서 딕셔너리 명을 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없어져서 뭐 프린트라고 했을 때 에러가 나오지만 클리어는 뭐예요? 그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워서 empty 이와 같이 대괄호만 남아있는 딕셔너리에 아무것도 없는 empty 상태로 만들 때 클리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당연히 그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룹스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씩 매칭해서. 그래서 딕셔너리 타입으로 정의된 걸 우리가 X 변수로 해서 하나씩 매칭을 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딕셔너리 브랜드 모델 이어 해가지고 각각의 밸류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x는 각각의 키 값으로만 매칭이 돼서 키 값만 우리가 프린트가 되는 거죠. 뭐 해당 뭡니까 그 밸류를 프린트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프린트를 하나 더 쓰면 되겠죠. 프린트 x를 키 값으로 받아서 해당 그 값을 우리가 프린트를 하면 되겠어요. value 네 이와 같이 하면은 우리가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리스트 변수 혹은 모든 어레이 변수들은 카피할 때 우리가 카피 문장을 쓰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my 딕셔너리하고 이와 같이 카피를 쓰지 않으면 두 개가 동등하게 돼서 다른 하나가 바뀔 때 또 다른 하나가 바뀌는 자동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우리와 같이 딕셔너리로 그 변수를 선언해서 다시 만드는 걸로 my 딕셔너리는 우리가 딕셔너리를 이와 같이 새로운 딕셔너리로 구성을 하는 것을 써도 카피하고 동일하게 되고 다만 이것을 이퀄로 쓸 경우에는 여러분 이 딕셔너리 안에 또 딕셔너리가 있는 거죠. child라는 키값 안에 그 또 다른 키를 가져서 서브 키를 name은 에밀이고 year는 2004년 child2는 또 다른 딕셔너리 child2는 우리가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인데 그 키값 안에 우리가 value를 선언할 때 value 안에 이와 같이 딕셔너리를 또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선언할 때 쓰는 중괄호를 쓰고 키값과 value값 name이라고 하는 키값과 거기에 해당되는 터비어스 year는 2007년도 이와 같이 child3도 마찬가지로 뭐 중복적으로 우리가 그 딕셔너리를 선언할 수 있다. child1은 이와 같이 name과 year 에밀이라는 것과 2004년도, child2는 터비어스와 2007년도, child3는 라이너스와 2011년도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child1, child2, child3는 어떤 딕셔너리 값 그 변수죠. 이렇게 하고 이와 같이 이 child1에 어떤 키값을 선언하고 이것 안에다가 또 다른 위에서 정의한 딕셔너리가 이와 같이 명시를 돼서 value 값에 해당 우리가 정의한 딕셔너리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딕셔너리 안에 우리가 또 다른 딕셔너리를 이와 같이 정의한 거와 같은 그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딕셔너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전히 그것을 다 지울 때, 그다음에 카피할 때, 어떤 그 값을 가지고 올 때, 그다음에 아이템을 우리가 또 뽑아올 때, 키값만을 리스트할 때, 지울 때, 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아이템 메소드들이 있네요. 그것들을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되겠어요. 딕셔너리에 대한 그 예제 문제. 네, 여기까지 딕셔너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